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네, 안산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26번째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문화랑 예술이랑의 라디오 시그널, 오프닝 시그널, 어쿠스틱 밴드 신나는 섬에 아침부터 카니발은 정말 신나죠? 네, 제가 신났네요, 제가. 문화랑 예술이랑 드디어 26번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그 지난주에 방송됐던 내용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좀 꽤 되더라고요. 제가 그 지지난 방송 때 대한민국의 법률 중에 문화 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소개하는 방송을 해버리는 바람에 조회수가 무려 20회 남짓됐었던 참사를 겪고 안 되겠다. 도대체 이 정말 라디오 방송에서 무슨 놈의 법률 해설이냐 해가지고 지난번 방송 때 DJ가 사랑했던 대중가요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렇습니다. 이승철의 희야부터 시작하여 이승환의 기다린 날도 지워진 날도 역시 가요를 틀었더니 무려 조회수가 120회로 무려 100명이 넘는 청취자분들께서 들어주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역시 사태를 보고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조금 신나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나게 시작하는 이유는 또 오늘 또 오랜만에 안산의 지역 예술인 분들을 이 스튜디오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문화랑 예술이랑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예술인 분들을 스튜디오에 초청을 해서 어떤 예술 활동을 하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 시간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바쁘다는 이유로 결방도 하고 또 바쁘다는 이유 제가 미리 미처 섭외를 못해서 혼자 떠들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네, 무척 오랜만에 지역 예술인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술인들은요, 안산에서 열심히 또 연극하는 예술인 분들인데요. 연극인 백승광님과 이을랑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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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우리 을랑님 마이크를 조금 더 이쪽에 네. 가까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꼭 네. 출연하고 싶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제가 꼭 부르려고 했었는데 막 4월 5월 지나가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불렀는데요. 네, 우리 을랑님 역시 마이크를 다룰 줄 아는 분이세요. 지금 마이크를 입에 맞추기 위해서 마이크 스탠드에 꽂아져 있던 마이크가 아래로 되어 있는 것을 위로 스스로 조정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두 분이 스튜디오 와서 처음 보셨겠지만 정말 이렇게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는 DJ 혼자서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는 것 놀라셨죠? 네.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따로 편집을 하시거나 네네네. 어떤 다른 엔지니어 분이 밖에서 이렇게 네. 지시를 해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혼자 맞습니다. 네, 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맞습니다. 놀랐습니다. 조금 그래도 라디오라고 하면은 요즘은 그래도 끝나고 사진도 담고 네네네. 좀 바깥을 의식하면서 제가 좀 배우로서 또 바깥 지켜보는 이들이 있을까봐 메이크업을 굉장히 진하게 하고 왔는데요. 그렇죠. 보이는 라디오의 네.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네. 정말 DJ 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저희들 뿐이에요. 하지만 그 이을랑님의 메이크업은 부질없지 않았다는 거. 왜냐면 이곳에서 또 이 백승광님과 이 DJ 김태현님께서 이렇게 네. 또 좋은 메이크업을 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을랑 배우님이 어떤 메이크업을 하고 있을까 상상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무척 메이크업을 잘하고 오셨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공동체 라디오의 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튜디오에 정말 그 DJ와 게스트
만 있어도 방송이 가능하다. 오른쪽 손으로 네 사운드 포지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왼쪽 손으로 바로 오프닝 시그널을 누르는 이런 멋진 이 신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안산에서 연극을 하는 연극인들이 오셨다고 하는데 백승광, 이을랑 연극인들이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실까? 나는 어떤 문화 행사에서 저분들의 공연을 본 적은 있을까? 혹은 어떤 소극장에서 별무리 극장에서 저분들의 공연을 본 적은 있을까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막 떠올리면서 상상하고 계실 텐데 먼저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그렇습니다. 백승광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연극도 하고 그리고 문화예술 강사를 하고 있는 백승광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반갑죠. 벌써 목소리가 누가 들어도 정말 이 목소리는 연극인의 딕션이다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약간 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라디오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귀로만 듣다 보니까 목소리를 깔므로써 훨씬 멋있어 보이는 기법을 알고 계세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연극인이라면 능히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계산이 아니라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본능적인 거예요. 연극인들은 누군가가 날 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어쩔 수 없이 끌어오르는 그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백승광님께서 이제 배우이시기도 하고 네. 또 연극 강사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우로서의 본능이 나왔지만 사실 이곳에 와가지고 마이크를 잡았던 사람 중에 그냥 작가 연출가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김규남 작가 네, 연출가 네. 그분도 마이크 잡자마자 목소리를 깔았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본능이다. 물론 그분이 좀 무대에서는 배우도 옛날에는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한번 시작을 해보면서 이을랑님 소개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저는 안산에서 연극하고 또 배우도 하며 또 연출도 하는 이은랑이라고 합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확실히 좋으시네요. 네. 지금 그 녹음하고 있는 중에 정말 그 뜻하지 않게도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누구한테 왔냐면 단원 FM에 정혜실 본부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분명히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거 지금 10시에 업로드 돼야 되는데 녹음 파일 언제 나올 거냐 이거 좀 따져보려고 좀 전화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라디오 녹음 중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를 못했어요. 당장 끊어버렸는데 이곳에 오시게 되면 혹은 이곳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이번 주차 녹음이 끝나면 바로 또 제 전화를 드리니까 본부장님 좀만 기다리세요. 네. 우리 이을랑님이 소개를 하고 계셨는데 역시 본능에 따라서 목소리가 굉장히 멋지게 구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 두 분이 지금 스튜디오에 초대가 됐는데 두 분 다 그 배우이시고 동시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또 연극 교육자이시며 또 연출도 하시잖아요. 두 분 다 연출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그 청소년 극단 혹은 어린이 극단 혹은 어떤 다른 극단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연출도 하고 계신데 지금 두 분이 어쨌건 예술 교육에 다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에서 여러 예술인들을 모셨지만 예술 교육인을 모신 건 또 이렇게 예술 교육을 하고 계신 분을 또 모신 게 또 처음이라서 예술 교육 파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하고 계시는 예술 교육 어떤 것들 하고 계신지 이번에는 이을랑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어머나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어머나.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세상에 대학생 또 성인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장애인 분들도 해서 네네네네 연극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정말 초등학교 1, 2, 3, 4, 5, 6, 중학교 1, 2, 3, 9, 1, 2, 3 하면 거의 그다음에 성인의 대학생의 네네. 어르신들까지 하는 거면 생애 주기별 연극 교육을 안산 시민들의 생애 주기별 연극 교육을 모두 이을랑님이 맡고 계신다 지금. 그러네요. 그럼 이게 일주일에 이 연극 교육을 하려면 몇 번이나 하길래 이 많은 대상들을 커버하는 거죠? 사실 제가 네. 올해는 안 하고 있지만 네네네. 원래 꿈의 학교까지 합쳤으면 작년 같은 경우 월화수목금토 다 교육을 했습니다. 어머나 월화수목금토를 매일매일
대상은 달라지고 네, 연극 그렇죠. 교육을 하는 삶을 살아오셨군요. 네. 어머나 정말 연극 교육을 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겠지만 그래도 좀 페이가 저렇게 강사료로 인한 수익이 우리 사실 예술 하면서 생존 유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예술인들이 정말 생존의 위협을 겪으면서 특히 코로나 때는 예술 교육들 많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라질까봐 그 사실 그때는 어떤 대안도 없고 네네네. 그 선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수업이 사라졌어요. 근데, 사라졌어. 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죠. 네네네. 영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을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공유하거나 혹은 줌을 이용해서 영상을 틀고 또 줌을 활용해서 연극 수업을 살릴 수 있게 해서 그때 생애 처음 영상 편집이라는 것을 해보고 어머. 많은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편집이나 촬영에 대한 기법들도 익혀지면서 이후에도 이 연극 수업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없어질 뻔한 수업을 살렸다는 얘기를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 이제 백승광 님이 나도 이렇게 연극 수업 하고 있는데 너만 이렇게 다 얘기하냐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두 분 청취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두 분이 사이가 좋습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자, 백승광 님은 또 연극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안산에서 이은당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네네네. 거의 대부분 이은당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저는 중학교까지 나가고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하고 있는데 연극 수업은 아니고 이제 더빙. 네, 외화를 더빙하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더빙하는 수업을 함께 이제 또 이은당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두 분은 대개 두 분이 함께 들어가는 수업들이 있고 이을랑님만 혼자 들어가는 수업이 있고 그렇죠. 또 백승광님만 혼자 들어가는 수업도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군요. 좋습니다. 두 분이 함께 들어가는 수업은 어떻게 페이가 몇 대 몇? 이게 처음에 이렇게 수업을 시작할 때 제가 학교 선배고 아무래도 경험이 더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극단도 선배였잖아요. 네, 극단도 선배여서 그랬죠. 동네 풍경에 같이 맞아요. 배우로 활동했었어요. 그런데 네네네. 저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렇죠. 네, 경험도 많고 그럼요. 선배기도 하고 나이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굉장히 교육 쪽에 재능이 뛰어나셔서 오히려 이제는 제가 주라기보단 이은랑 선생님께서 훨씬 주고 저는 옆에서 열심히 보자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이은랑 선생님 거의 7, 저는 3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같이 수업을 하고 하지만 굉장히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일단 학생에 대한 이해도 내가 나이에 따라 아니면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 모든 걸 품어줄 수 있는 게 교육이구나. 그걸 이은당 선생님을 보면서 제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연극 교육을 둘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을랑님께서 연극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교육 대상자와의 어떤 분위기 만들기라든지 이 교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점점 존경심이 커져가고 뭔가 이렇게 그 노동력에 따른 페이 분배도 7대 3으로 이렇게 굉장히 공정하네요. 훌륭합니다. 보통 선배들이 꼰대 노릇하느라고 네가 아무리 잘해도 넌 후배 아니냐 이러기 십상인데 몇 년은 그랬습니다. 그 모든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죠. 과정이 필요하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어떤 혁명적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렇죠. 인정하는데 몇 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인정하게 됐고 인정에 따라서 이런 공정 분배가 실현됐고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 이 노동력에 따라서 이렇게 공정하게 분배가 되지만 또 이렇게 이 얻은 수익을 소비할 때는 또 함께 소비한다는 또 소문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함께 호흡하면서 연극 교육을 안산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까 그 얘기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없어질 뻔한 것을 적극적으로 이런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으니 수업을 없애지 말고 지속해 봅시다. 라고 어떤 없던 새로운 수업 방법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거 아까 줌으로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네. 좋아요. 우리 DJ 분께서 우리 소개시켜 주신 수업 중에 제가 소개시켜 준 수업들이군요. 네네. 대부도에 가서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개시켜 주시고 얼마 안 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네, 학교 네. 측에서 처음에 그때 전 세계가 전대미문 코로나라는 이 네, 전염병에 네. 봉착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지침도 따로 정확히 내려오는 것도 없고 그치? 하셔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침이 내려온 게 영상으로 수업을 보내주시면은 좋겠다라는 제안이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1학년 때부터 1학년, 6학년을 다 하고 있어서 그렇죠. 일주일에 영상을 네. 30분짜리를 어머나 6개를 만들어서 보내야 하는 상황에 된 거죠. 빠진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좀 부연 설명드리면 하루 들어가서 1교시는 1학년, 2교시는 2학년, 3교시는 3학년 이런 식으로 6교시까지 수업을 다 하고 오면 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6개의 동영상을 제작해야 되는 굉장히 그 노동력이 많이 투여되는 방식으로 바뀌긴 한 거군요. 엄청나게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이은랑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안해서 그런 게 가능하시겠어요 해서 선생님들이 받아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도 학생들과 만나서 해야 되는 수업, 그러니까 서로 교감이 있고 액션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연극 수업이란 특히 더 그렇죠. 네, 혼자 30분 동안을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고 있었네. 네, 일방적 약간 쌍방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네네네. 하고 물론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기다리는 시간 뭐 2, 3분 주는 시간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새로 커리큘럼을 짜고 이걸 어떻게 응용하고 하는지부터 녹음하고 녹화하고 편집하는 그런 시간들이 진짜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어떡하겠어요. 약속은 했고 그래서 정말 월요일부터 평일날 거의 내내 그 동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1년 보니까 1년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를 드렸어요. 그게 다른 학교도 그런 식으로 몇 개 했거든요. 거의 150개 영상 30분짜리 150개 영상을 올렸어요. 물론 그걸 이제 나름의 노하우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공개는 안 하고 이제 링크만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150개에서 160개 사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편집하면서 녹음하면서 편집 기술이 또 생겨서 맞아. 굉장히 잘하세요. 영상이랑 특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더빙 수업할 때 그때도 급할 때는 편집자분께 못 맡기면 제가 그냥 영상 어떤 만화 부분을 소리를 다 지우고 소리를 하나하나 다 는 그런 기술도 생기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인생에서 크게 느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는데 위기를 극복하려고 제안한 창조적 안이 사실은 엄청난 노동력이 투입되는. 근데 엄청나게 노동력을 투입하다 보니 나의 어떤 실력도 기술도 늘어나게 된 전화위복. 전화위복에 함께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그 영상을 보면 집에서 빨래 집게라는 시를 읊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한 동작 키 184의 거구가 그때는 아마 머리 길이도 되게 기셨을 거예요. 그때 장발이었어요. 비주얼이 굉장히 무서웠는데요. 기부한다고 15cm 길렀었거든요. 그 비주얼로 하는데 심지어 밑에 고양이가 뛰어다닙니다. 나중에는 그 영상 그냥 편집이 너무 어려워서 고양이 있는 채로 영상도 몇 개 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굉장히 힘들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지났기 때문에 되게 재밌던 에피소드고 또 저도 이제 추가로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중학생 친구들의 영상 수업 그리고 그거로 이제 발전돼서 그때 저희가 꿈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되게 캠핑도 가고 활동적인 시간으로 3시간이라는 시간을 금방 보냈지만 꿈의 학교에서 이제 영상 이제 줌을 이용한 수업으로 활용해서 수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저는 이제 진행에 관련된 꿈의 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저희가 줌으로 어떤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줌을 촬영해서 영상제에 출품한 적이 있어요. 줌 회의하는 거 자체를 촬영해가지고 영상제 출품했어요. 네,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고 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또 컷 맞춰서 뭐 예를 들어 대사를 누가 먼저 해서 화면을 띄우고 단체로
외치는 하지만 되게 인터넷상의 문제로 네네. 그 딜레이 때문에 한 대사를 촬영하는 데는 굉장히 진짜 3시간이 꼬박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그 덕분에 영상제도 네. 참여하게 되고 또 저희를 한층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반반으로 나뉩니다. 위기 앞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는 경우가 생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을 찾았는데 이게 그 전에 했던 것보다 노동력이 더 투여되는 거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 접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더라도 해보자라는 경우가 생겨요. 맞아요. 근데 두 분은 후자였기 때문에 노동력을 많이 투여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연극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아카이빙이 생겼고 그러면서 노하우가 체계있게 정리가 됐을 거고 한편으로는 연극 교육만 하던 사람이 영상 쪽에 대한 영상 기술에 대한 것들까지 얻게 되는 내 기술이 된 것이 되는 굉장한 말 그대로 전화위복을 네, 전화위복이었어요. 네, 만들었지 않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두 분. 이 얘기 들으니까. 아니에요. 멋있어. 뭐야? 근데 이제 수입에 관련된 거니까 이게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네, 수익이 원동력이 필요하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제안한 안대로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투입한 노동력에 비하면 사실은 수익이 적은 조건이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간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너무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갑시다. 네, 우리가 또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방송 시작한 지 20분이 지났어요. 몰랐죠. 20분이나 훌쩍 지났어요. 저희가 노래를 한 곡 듣고 방송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볼 노래는 우리 이을랑님께서 골라준 노래인데요. 어떤 노래인지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바 곡을 골랐는데. 네. 아바의 Thank You for the Music이라는 제가 되게 발음을 정확히 잘 말했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Thank you for the music. 네, 좋아요. Thank you for the music. 자, 그래서 왜 이 노래를 추천하게 되었냐면요. 제가 요즘 아까 그 많은 교육 중에 장애인 분들이랑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 제가 이제 거기에 그 선생님들을 보시면 다 다릅니다. 지체장애인 분들이 있으신데 뭐 움직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불편하시기도 하지만 제가 수업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저희랑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이 쉽게 편안하게 연극을 하면서 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음악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이 뮤지컬 맘마미아를 보여드리면서 아바의 Thank You for the Music을 가지고 가사로 연극을 만들어 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어머. 아직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또 이 노래 자체가 되게 힘이 있구나. Thank You for the Music이라는 음악에 되게 저도 그날 감사하게 되었고 이 노래를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음악 듣고 와서 그 장애인분들과 함께 연극하는 세계로 잠깐만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아바가 부릅니다. 뭐라고요? 제목은? Thank You for the Music. I'm nothing special. In fact, I'm a bit of a bore. If I tell a joke, you've probably heard it before. But I have a talent, a wonderful thing, 'cause everyone listens when I start to sing. I'm so grateful and proud. All I want is to sing it out loud.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the songs I'm singing. Thanks for all the joy they're bringing. Who can live without it? I ask in all honesty. What would life be without the song? Where there's one are we?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for giving it to me.
key. I am the girl with golden hair. I wanna sing it out to everybody. What a joy, what a life, what a chance. Thank you for the music, the songs I'm singing. Thanks for all the joy they're bringing. Who can live without it? I ask in all honesty. What would life be without a song or a dance? What are we?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for giving it to me.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for giving it to me. 네, 너무 좋네요. 네, 이 음악을 가지고 그 지체 장애를 가진 분들과 일정한 연극 작업을 한 건데, 그리고 그분들이 연극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면이 그 이을랑님에게 이분들이 이렇게 열리는구나, 연극과 이렇게 만나는구나 하는 어떤 지점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 그 수업은 네. 또 여기 있는 DJ 소개시켜 주셨는데. 네, 그런 얘기할 때 마이크 가까이. 네, 여기 있는 김태현 DJ 분께서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지금 그리고 둘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제가 다행입니다. 주로 여기는 보로. 중요하죠. 주보가 네, 중요하죠. 주보로. 아주 잘 있는데요. 보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도 네네네.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은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학교에서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네네. 교육연구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어. 좀 배우고 싶던 찰나에 어. 그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는 맨 처음에 거기 선생님께서 소개시켜 주실 때 비장애인 분들이랑 똑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는데 몰랐고 그래서 그분들께서 되게 소극적으로 처음에 임해 주시니까 어떻게 얼만큼이나 표현을 하시는지 혹은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다가 제가 처음으로 그분들이 정말 비장애인 분들과 똑같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 게 바로 이 지금 아바 땡큐 폴 더 뮤직이란 컨텐츠를 할 네. 때였거든요. 네네네. 이 노래가 주는 힘이, 그리고 이 가사를 하나 뽑아서 장면을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아하. 우리랑 똑같이 표현하고 말씀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다 됩니다. 네네네. 너무너무 잘하죠. 대사도 막 추가하시고요, 요즘에는. 오.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이 음악이라는 걸로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네. 혹은 내가 슬플 때 공감이 되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이 땡큐 폴 더 뮤직이라는 것 자체로 가사도 하나하나 들어보면 되게 좋거든요. 네. 그분들이 느꼈던 어떤 문장들은 다 다를지언정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 음악을 통해서 되게 그분들의 연극적인 재능, 배우로서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고 거기서 제가 많이 배우고 요즘도 그래서 6월달 마지막에 공연을 준비하는데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계를 두고 갇혀 있던 건 우리가 아니었나.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수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네. 되게 감동적이고 정말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노래가 그분들의 잠재되어 있던 연극적 끼를 끄집어낼 수 있는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했네요, 이 노래가. 네, 그리고 친해지기도 네. 하고요. 이 음악으로.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좋네요. 이 막 가사를 가지고 장면을 만들면서 그분들이 막 보태고 싶은 말도 막 더 보태기도 하고 막 신나서 했을 걸 상상하니까 두 분이 굉장히 잘 이끌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입니다. 사실 장애인 분들과 함께하는 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연극뿐만 아니고 다른
장르들이 있겠지만 또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또 몸으로도 해야 되고 말로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라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또 잘 이끌어가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 이제 두 분께 다음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잠깐 청취자 여러분들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두 분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아까 그 줌 코로나 때문에 영상 기술을 배우셨다고 들었는데 그 김에 유튜브 채널을 또 하나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을 좀 이렇게 광고를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말씀하세요. 네. 아 제가 왜 부끄러워하냐면요. 근데 진짜 유튜버 분들 제가 존경하는 게 네네네. 일단 이 꾸준함, 꾸준함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그쵸. 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콘텐츠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책 읽고 이러는 걸 좋아해서 네네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등장인물을 내가 맡아서 한번 해보면서 음악과 함께 편집해서 올리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은 유튜브 채널 이름은 네. X세대 문학관입니다. 네, X세대 문학관이라고 검색하시면 좋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이제 낭독해서 음악 편집해서 ASMR처럼 감미롭게 주무시기 전에 들으면 30분 내로 꿀잠 자게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을 한 대여섯 개, 7개 올리다 보니까 네네네. 벌써 안 올린 지가 6개월 막 이렇게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독자분이 한 200분 계시는데 네네네. 이 자리를 빌어 빨리 다시 재개하고 활동 네네. 열심히 하도록 네네네. 약속을 하겠고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네네네. 지금 제가 올리고 있는 게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이라는 작품인데 네. 굉장히 감명 깊게 제가 네. 읽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로 한번 네.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이란 작품은 어떤 것일까 아우,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X세대 문학관 네. 좋아요 구독 놀러와 주세요. 만들고서 좋네요. 몇 달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럼 엄청 들으셨겠네 이율랑님은. 앞부분만 계속 들었어요. 중간에 잠이 들어서. 근데 네. 듣다가 잠들기 좋은 콘텐츠가 인기가 좋거든요 요즘에.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잠잘 때 듣기 때문에 네. X세대 문학관 X세대 네, 문학관 꼭 한번 찾아주시고 이 나스메 소세키라는 작가 혹시 고양이로 소이다를 쓴 맞습니다. 고양이로 소이다 그렇군요. 작가입니다. 네. 네. 또 반가운 작가를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으면서 또 이 작가 이름을 안다는 티를 좀 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제 연극 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어쨌건 지역에서 연극 교육을 시작하고 또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연극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나름으로 이제 연극 교육자로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연극 교육을 하면서 이 부분은 사실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극 교육을 한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주인공 홀든이 여동생 피비가 물어봐요. 오빠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왜 그렇게 자꾸 반항하고 삐뚤어지고 말 안 듣는 거야?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주인공 홀든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나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어. 아이들은 앞을 뛸 때 앞을 보지 않잖아. 그냥 낭떠러지든 절벽이든 그냥 막 뛰잖아. 그걸 나는 애들 지켜주고 싶어.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교육을 네네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스스로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교육을 하거나 이제 수업을 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술 교육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예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내면에 숨겨져 있던 나의 어떤 욕구, 나의 어떤 자발성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청취자 여러분들 이런 예술 교육을 연극 교육을 하는 분들입니다. 연극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연락 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는데 단원 FM 통해서 그 박민식님이라고 댄스 하시는 분이 한번 녹음을 했었거든요. 이 방송을 듣고 안산시 모 기관에서 댄스 교육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쾌거를 또 만든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연극 교육 정말 그냥 연극 교육 말고 기술 가르쳐주는 연극 교육 말고 정말 지금 시대에 필요한 연극 교육이 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을랑님. 네, 네. 저는 많이 생각해봤는데 네. 즐겁게 그리고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백승관 선생님과 좀 비슷한 좀 맥락인데요. 네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수업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요즘 애들 진짜 너무 부럽거든요. 그렇죠. 제가 맨날 말합니다. 너네 너무 부럽다고. 나 같은 선생님도 만나고. 그 진짜 네. 최고로 부러운 일이네요. 왜냐면 네. 그러니까 연극은 되게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다른 수업보다 연극 수업이 좋은 건 애들이 재미있어 한다는 점이죠. 그렇죠. 어떤 공부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네네네. 뭐를 꼭 숙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수업 시작할 때 책상을 모두 정리하라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게 나를 방해하는 것을. 아이들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성공할 수도 있고 뭐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연극에서는 그런 경험을 네.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뭐 평소에 관심을 많이 받고 싶은 친구들이라서 활발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되게 소극적인 친구들도 있는데요. 네네. 연극에서는 그리고 제가 하는 연극 수업에서는 모두가 어떻게든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너무 소극적이거나 내가 앞에 나서는 게 너무 어려운 많이 안 해봤으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나가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연극에는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음향을 트는 음향 오퍼레이터도 있고요. 조명을 하는 역할도 있어요. 조연출도 있죠. 무대 감독도 있어요. 오늘 당신은 음향 오퍼레이터가 돼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프로그램을 다 만져서 모든 친구의 음향을 틉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제가 네네. 이건 또 에피소드인데 제가 좀 말이 많은데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말 많이 하라고 지금 마련한 그렇죠? 방송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네. 이제 12월 달에 저쪽 시흥에 있는 네. 모 학교에 수업을 나가게 됐어요. 한 10번 정도. 네.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랑 처음에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연극에 필요한 발성과 발음을 하는 발음놀이를 항상 진행을 하는데요. 그렇죠. 간장공장 공장장 이런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죠. 레벨업 돼서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틀립니다. 네. 근데 이제 팀별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알고 보니 그 클래스에 선택적 함구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선택적 함구증. 네. 네. 이것은 집에서는 활발하게 그냥 평소와 같이 우리처럼 대화를 많이 하나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선택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는 뒤에서 초롱초롱하게 너무 수업을 열심히 듣길래 이름도 얘기하고 함께 팀도 짜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그런 선택적 함구증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그 발음놀이 그 별거 아닌 영어 영역이었나? 영어 영역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네. 그날 3학년 그리고 12월 달에 처음으로 학교에 와서 1학년부터 처음으로 3년 넘게 만에 처음으로 말을 했대요. 어머. 학교에만 오면 선택적으로 함구를 했던 친구인데 네네. 그 3학년에 만난 연극 수업 때 네. 처음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입학 후 네. 그래서 친구들이 너 말할 줄 아네? 이렇게 해서 물론 그런 또 경험 때문에 앞에 나와서까지는 발표를 못했지만 연습하는 그 친구의 목소리를 모두가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날 집에서 그 친구들 파티했다고 제가 담임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가족끼리 파티했다고. 가족끼리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구나. 나 학교 가서 말을 했어라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기쁘게 파티를 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일정한 조건이 마련된 공간에서는 입이 잘 안 열어지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안타까운 이제 자기의 현상인데 그거를 연극 수업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몰두하다 보니 툭 튀어나왔네. 발음 연습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세상에. 경험을 모두가 하게 해주고 싶은 게 제 늘 고민인데 네네네. 소외시키지 않고 그렇다고 억지로 시킬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전제로 그 친구들이 참여하게 해주려면 제가 그 수업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접근성이 거기에, 높아지니까. 네. 그래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즐겁게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 좋네요. 그게 연극의 힘인 것 같습니다. 네, 즐겁게 하면서 참가자들의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사실은 참여하거나 개입하거나 행동하는데 그냥 제로만 필요한 사람도 있고 1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5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100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씩이라도 기회를 주면서 이게 열리게끔 하는 두 분 청취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오늘 모신 겁니다, 여러분들. 네, 얼마나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내가 어느 공간만 가면 자꾸 입이 안 열린다, 누가 입에 있다면 자꾸 와이프 앞에만 서면 선택적 함구를 하게 된다, 이런 분들 계시면 저희들이 아주 아름다운 그 발음 연습 문장으로 열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기만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까 참 요즘 애들은 연극 수업 받고 참 좋다 이 얘기했을 때 어떤 게 떠올랐냐면, 제가 대부초등학교 제가 이제 들어가서 연극 수업 할 때가 있었잖아요. 대부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 주간 활동표 이제 보고서 너무 참 좋다 놀랐던 것은, 그 대부초등학교가 1학년에 한 반씩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반에 많으면 12명, 뭐 적을 때 7명 있다 보니까 이 또 도서 지역 학생일수록 특별한 활동들 많이 또 제공받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딱 그 주간 활동 계획표를 보는데 화요일 날 연극, 수요일 날 골프, 목요일 날 승마. 승마였어요. 세상에. 정말 요즘 애들 복 받았다. 특히 대부 청취자 여러분들 대부 초등학교로 이사시키세요. 이렇게 혜택이 많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또 연극 수업을 하면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에피소드처럼 또 이거는 정말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보람이야, 뭐 이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어머, 연극 수업을 했더니 이런 광경이 펼쳐지네?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백승광님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항상 네. 이 수업과 교육을 한다는 게 저도 모르게 네네네. 하면서 자꾸 한계치가 여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자주 와요. 그 아이의 한계치가 여기겠구나? 그 혹은 저와 나의 아이와 저의 교감, 그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 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의심들이 가끔씩 올 때가 있어요. 아니요, 자주 와요. 그런데 가장 보람된 거는 결국엔 저의 수업을 통해서 그 아이, 제가 생각했던 그 아이의 한계가 아니었던 거죠. 훨씬 더 많은, 그리고 훨씬 더 잘 표현된 것들을 아이들이 할 때,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제가 아이라고 표현해서 초등학생, 뭐 중학생 정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어른들, 그리고 고등학생들, 이미 성인이 된 분들도 이렇게 한계를 넘어서 자신을 표현하고 그리고 변해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가 아마 수업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앞으로. 그렇죠. 더 열린 마음으로 아까 말했다시피 이 울타리만 잘 만들어주자,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맞아요. 사실 한계를 짓는 건 결국은 교사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아이들은 한계를 짓지 않아. 근데 나의 가능성을 못 만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교육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 안에 숨어있는 이 잠재력 안에는 어마어마한 우주가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스스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세월호 어머님들을 하고 연극을 할 때 이 어머님이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를 만났을 때 정말 맞아요.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짜릿하거든요. 정말 어머님들께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짜릿해. 이거다. 이게 진짜 우리가 하는 연극의 힘이다, 이런 생각. 맞습니다. 네. 우리 을랑님. 네. 저는 약간 아이들을 자꾸 저희가 주로 아이들을 해서라고 하지만 그 대상자들이 백승광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승광 선생님입니다. 백승환 아니고 백승광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거는 뭐 아이, 뭐 청소년, 어른들, 성인들을 구분짓지 않고 어떻게 달라지냐면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지만 전 주문을 걸거든요. 약간 네네네. 여러분들은 제 수업에서는 배우입니다. 라는 주문을 걸어요. 그래서 배우들끼리 막 구호도 있어요. 막 잘난 척하고 막 제가 막 행동이 막 좀 태도가 막 이러면 네. 내일 초록창에 인성 논란 뜹니다. 막 그러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럼 애들이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굉장히 담임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로 굉장히 태도가 1학년들도 되게 콧대 높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짜릿했을 때는 네네네. 저는 모든 아이들이 사실 앞에 나와서 잘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잘한다는 것은 어떤 관심 받고 싶고 전 어렸을 때 흔히 말하는 관종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다고 저는 저만의 생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이들이 잘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 대상자가 잘하다 보면은 어떤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나는 그러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부터 네.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더 그런 의식 때문에 더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초등학교만 네. 가더라도 쟤 왜 저래? 쟤 왜 이렇게 나서 쟤 원래 그런 애 아닌데? 이런 것들도 보이거든요.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뭐 다들 잘하면서 겪는 거지만 네. 근데 제가 배우들끼리 그런 거 없어요. 존중 없습니다. 코멘트 없습니다. 선생님도 배울 때 같은 배우인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배우들끼리 코멘트 네, 없습니다. 제가 앞에 규칙 선생님을 째려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요. 그렇죠. 네. 그 실제 수업 현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네. 딱 알아보면서 되게 좋아하겠네요. 그럼요. 코멘트 하지 않아요. 네, 네. 마음 속상하거든요. 더 네, 잘한대요 하면서 네, 하는데 네, 네. 어느 날 어떤 굉장히 발음도 잘 되지 않고 소극적인 친구가 마지막에 자기는 배우가 될 거라고. 물론 이게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배우입니다. 네, 네. 전 네. 배우가 될 거예요라고 네. 말하는 그 친구의 변화를 보면서 네. 그 친구가 물론 잘하면서 배우가 되진 않겠지만 지금의 이 네. 경험으로 앞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뭐가 두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짜릿했습니다. 좋아요. 배우가 될 수 있겠다,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그 친구에게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그 친구에게는 하나의 큰 변화였을 거고, 이게 뭐 발전하다가 배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좀 지켜봅시다. 네.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 이을랑님 얘기했지만 배우끼리 코멘트 없는데 자꾸 코멘트해서 불쾌했던 누군가가 이 스튜디오에 같이 있나 보죠? 네. 네. 심지어 가면 쓰고 공연 중에 무대 무대 뒤에서 근데 그때는 내가 변명할 일이 아니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는 일단 무대 네. 뒤에서 굉장히 급했고 많은 관객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조언을 건네려 했지만 급한 네. 마음에 조금 톤이 높아졌을 뿐이고 게다가 소리 안 냈어요, 선생님. 그랬나요? 그런데 이제 가면을 쓰고 있어서 제 표정이 잘 안 보이고 입 모양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가면만 안 쓰고 있었더라면 그 배려 가득한 네, 표정 그렇죠. 속에서 그 언성이 또 다소 높더라도 그럼 따뜻한 표정으로 눈빛. 커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럼요. 가면을 쓰는 바람에 온전히 이렇게 네. 전달되는 네. 그런 약간 불상사가 왜곡. 있었군요. 제가 네. 오해를 했군요. 살짝 왜곡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오해도 풀고 네. 이 단원 FM 스튜디오는 굉장히 사람들의 관계를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사람은 누구나 관종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전 완전 동의하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식상하기까지 하는 게 인생의 모든 과정은 인정투쟁의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의 존재를 인정받는 과정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래서 나는 또 예술교육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예술교육을 안 받는 분들보다 더 많이 부여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좀 주저함, 좀 소극성을 조금 덜어준다라는 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구나를 나 스스로를 발견하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또 이 사람이 인정투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큰 또 도움을 주는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연극교육이 갖고 있는 굉장히 의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음악을 들으면 되게 애매해요 시간이. 그래서 이야기를 마저 하고 엔딩으로 음악을 듣는 게 오히려 낫겠다. 지금 51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늘 회차의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회차라고 표현하는 순간 청취자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이 두 분과 함께하는 방송은 오늘 회차와 다음 주 회차, 이번 주 회차와 다음 주 회차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거 뭐 이 회차 갖고 끝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오늘 못다한 녹음은 다음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고, 일단 연극 수업이 이마저마한 과정 속에서 보람 있게 이렇게 짜릿한 순간을 만들었지만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힘든 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렇죠. 특히 연극 수업하다 보면 제가 또 초등학교 때 연극 수업 들어갈 때 생각나네요. 아우 그냥 불같이 화가 나던 순간들도 있었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순간인데 두 분 연극 수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오늘 아침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힘들기야 네, 힘들다는 게 되게 주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오늘 아침은 네.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과 수업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무엇이 힘드냐면 저도 미안해요. 그 친구들을 40분씩 앉혀놓고 그렇죠. 이것을 해야 되는데 네, 또 네, 네. 초등학교 수업 같은 경우는 한 반에 27명씩이나 되는 친구들이 앉아서 모두가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지켜보기도 해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네. 제 목은 조금 아프지만 네. 그 친구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왜냐면 이제 유치원에서 가 놀러 온 거거든요. 맞아요. 또 1학기 아니요. 네. 1학년은 1학기 다르고 2학기 달라요. 네, 맞아. 엄청 다릅니다. 1학기요. 그래서 힘든 거는 나의 체력이 힘들고 그 아이들은 귀엽다. 네. 그런 어떤 좋은 말로 마사지를 하는 좀 상황이군요. 그 힘들던 순간을 그 초등학교 1학년들을 앉혀두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그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건 이제 다른 자리였어. 내가 수업하는 선생님 말고 다른 자리에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하잖아요. 대학원생으로 왔던 사람인데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걷질 못해요. 그러면서 무슨 혹시 장애인 반인가 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절대 걷지 못해요. 무조건 뛰어요. 1학년들은 걷는 법을 몰라요. 절대 걷지 않아요. 무조건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그렇지. 1학년 친구들은 그런 아이들이지.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40분을 아이고 너무 오늘 아침 고생 많았네요. 네. 귀엽습니다. 귀엽죠. 네, 귀여운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승광님.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1학년 수업을 이제 하고 왔는데, 뭐 이렇게 육체적인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이 이끌기 위해서 써야 되는 에너지,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힘들고 고민되는 지점일 때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힘들면 원래는 이만큼 하던 걸 이만큼밖에 또 안 나오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제일 연극 교육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수업 준비를 하고 커리큘럼을 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 대상에 맞는 수준과 난이도, 그리고 관심사들을 이제 통합해서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데, 저 나름대로 이제 교육 연극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나름대로 커리큘럼도 많이 하고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도 많이 돌려보고 수업 시연도 해보면서 연습했는데, 이제 갔을 때 막상 이 커리큘럼에 대한 그 친구들의 반응이 맞아. 시큰둥하다거나 아니면 옆에 계신 선생님의 표정도 뭔가 점점 시큰둥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신경에 쓰이고, 그럴 때 저 한계를 느낄 때가 사실 좀 교육에서 힘든 지점이 있습니다. 네. 가장 힘든 순간 중에 하나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준비한 커리큘럼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안 나왔을 때. 네, 맞아요. 네. 그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하긴 자괴감까지 빠져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했던 지점과 그 나에게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원하는 지점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조금 그쵸. 조금이 아니라 좀 힘듭니다. 힘들죠. 네. 사실은 연극 교육을 우리가 재밌게 하기 때문에 재밌는 분위기 속에서 연극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대상자들로 하여금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밌게 하잖아요. 근데 그 재밌는 연극 수업을 한번 받은 사람들은 그 재미를 계속 유지해 주길 원하는 거야. 근데 맞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학교에 교실에 교육 들어가서 코미디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건 교육이라고 하는 일정한 과정이 있는 것이고 재미있는 순간도 있지만 일정하게는 진지하게 접근해야 될 순간도 있는데 아마 이 백승광님께서 애를 써서 준비해간 커리큘럼은 연극교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정하게 진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일 텐데 재미없다라고만 그래서 교육 대상자들에게 우리의 교육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육의 과정은 일정하게 재밌는 순간도 있지만 일정하게 또 이렇게 진지한 순간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주지시켜 가면서 가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또 재미없어 보이면 시큰둥해지면 우리도 힘이 빠지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가져가는 것이 무척 중요하겠다. 그 순간을 만났을 때 무척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57분이 경과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차 방송은 일부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 두 분과의 이야기 더 남았거든요. 이것은 다음 주차에 방송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 곡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 지을 텐데 이 곡은 요걸로 할까요? 강병철로 갈까요? 네. 백승광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 이 곡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이 노래를 제가 들은 거는 이제 우연히 LP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LP 바에 갔는데 엄청 세련되고 좋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그 LP 바가 서울예대 앞에 소운가요?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너무 넘겨짚었네요. 자, 이어가시죠. 그랬는데 그 곡이 너무 신나고 펑키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DJ 분에게 여쭤보니까 80년대 초반에 나온 노래라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어떻게 80년대 초반에 이렇게 세련된 노래가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제목과 가수분을 제가 여쭤보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자주 이 노래를 듣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 노래 제목이 엄마에게 꾸중 듣던 생각입니다. 뭐 자치기를 하다가 가사를 보면 자치기를 하다가 창문을 깨서 엄마에게 꾸중을 받고 구슬치기 하다 밤새 놀아가지고 혼나고 뭐 이런 내용인데 굉장히 이게 가사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좀 바꿔서 선생님에게 꾸중 듣던 생각 아무래도 요새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바꿔봐서 내가 어렸을 때 왜 내가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꾸중을 들었는지 이제 교육을 해보니까 정확히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맞아. 오늘의 이 곡을 엄마에게 꾸중 듣던 생각이지만 선생님의 꾸중 듣던 생각으로 약간 바꿔서 추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추천하게 됐습니다. 역시 연극 교육자로서 접근해 주셨고 나중에 이걸 또 듣다 보면 또 아내에게 꾸중 듣던 생각이 또 있는데 나중에 인생 살다 보면 맞이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꾸중을 듣네요. 강병철과 삼태기가 부릅니다. 엄마에게 꾸중 듣던 생각. 딱지치기 놀이에 해가 지는 줄 모르고 흙묻은 바지 바람으로 집으로 들어가 엄마에게 꾸중 듣던 생각 엄마에게 꾸중 듣던 생각 닥치기를 하다가 동네 유리창 깨먹고 밤중에 수박 소리 같다 붙들려 들고서 엄마의